네, 이제 놀이지도 구강 3교시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3교시에는 이제 영역별 모의 수업에 대한 놀잇감을 또 소개를 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영역별 모의 수업에 언어 영역을 우리 한번 해봤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쓰고요. 솔직하면 안 돼. 여기는 제가 언어 영역을 이렇게 정해 주기만 했거든요. 언어 영역. 본인이 솔직하면 안 돼. 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찾아가지고 교재나, 다른 그 책들이나 이런 데서 찾아서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까지는 정해주지 않았고요. 여기 보면 활동 영역만 정해드렸죠. 그래서 언어 영역 했으면 언어에서 듣기 영역이라고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모의 수업 계획 안에서 생활 주제는 솔직하면 안 돼 라는 것을 보고 이 내용이 어느 생활 주제에 맞는지 찾아야 돼요. 여기 내용이 만약에 뭐 겨울에 대한 거다 그러면 겨울이 왔어요. 뭐 이렇게 소방관이라든가 이런 거다 그러면 우리 동네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어디를 뭐 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든가, 뭐 교통기관 수단이 나온다 그러면 교통기관 뭐 이런 뭐 주제면 좋겠죠. 생활 주제도 본인이 정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 내용에 대한 대상 연령, 뭐 만 5세 대상으로 하겠다, 만 3세를 하겠다 이렇게 정하시면 되겠고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여기다가 이 결과물을 다 당장은 넣을 수 없으면 본인의 사진만 넣고, 여기 밑에 도입 옆에 칸을 제가 4칸으로 나눠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4장을 이렇게 사진들을 본인들이 만드는 놀잇감, 그러니까는 이 어떤 영역, 만약에 언어 영역이면 언어 영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활동에 대한 놀잇감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으시면 되고, 지금 당장 못 만들었으면은 여기 어떤 것을 만들 거고, 여기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넣을 거고, 어떤 거 이렇게 글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그 활동 목표를 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활동 목표를 이렇게 그 표준 교육 과정이나 누리 과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연습을 해보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또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학습없이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글자를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폼으로 드렸으니까 그 영역, 이 빨간색으로 써 있는 영역, 내용 범주, 내용, 세부 내용은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해야 되고, 이 세부 내용 부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있는 세부 내용에 대한 것이 이제 여러분이 할 솔직하면 안 돼라는 그 동화잖아요. 동화의 내용 목표예요. 본인이 이 세부 내용도 표준 교육 과정이나 누리 과정에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본인의 수업에 맞는 걸로 가져올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제가 목표를 3개를 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3개를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3가지를 찾으시면 돼. 의사소통이라도 의사소통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뭐 과학, 자연탐구 영역이든지 아니면 기본생활 영역이든지 뭐 이런 데서 찾아와도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지금 영역이 모두 다 의사소통 영역에서 찾아왔어요.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 범주 중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서 듣기 부분에 그 듣기의 내용 중에서 내용이 다양하게 3개인가 4개 있는데, 그 중에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내용을 가져오는 건데요. 그 가져온 이 내용 중에서 내가 이 수업에서 필요한 세부 내용이 뭐냐 봤더니 동요, 동시도 아닌 동화잖아요.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융판 동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화라면은 뭐 융판 동화, 막대 동화, 그림자 동화, 또 뭐 테이블 동화, 그다음에 손가락 인형 동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손 인형 동화, 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걸 하나 선택해서 수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다양한 방법은 내가 정하면 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뭐 융판 동화를 동화를 융판 동화로 들을 수 있다, 이렇게는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길 수 있다.
이거는 의사소통에, 듣기에,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의 내용 범주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를 더 목표를 해보려고 하니까 또 의사소통 영역에서 듣기에서 바른 태도로, 여기는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인데 또 내용 중에서 바른 태도로 듣기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 하위 세부 내용에 보면은, 아니, 보면은 아니라 그 세부 내용 중에서 바른 태도로 듣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들으려면은 주의 깊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다를 본인이 정한, 이거는 본인이 정한 거예요.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따와서 하나를 더 해보면, 이제 영역은 의사소통 영역이에요. 언어 영역을 제가 정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언어 영역은 어느 영역에 들어가는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 영역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영역에서 이번엔 말하기 내용 범주를 가져왔네요. 말하기에서 내용에는 또 말하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를 가져올 건데 내 수업에는 어떻게 가져올 거냐 세부 내용을 봤더니 동화를 듣고 느낀 점을 말했을 때 여기 느낀 생각, 경험 말하기 중에서 느낌을 가져왔네요. 동화를 듣고 느낀 점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 개, 파란색으로 써 있는 한 개, 두 개, 세 개를 가져온 거예요. 자, 이거 쓰는 거, 작성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답도 없어요. 그냥 답이라고 한다면 표준 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 보육학 개론 여러분 이미 배웠고 보육과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 책을 보면 어디 뒤집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국가 수준 해가지고 표준 보육과정은 0, 1, 2세까지 이제 개관하고 수업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누리과정 해가지고 3세 만 3세, 4세, 5세 대상으로 한 보육과정, 교육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누리과정에 나와 있어요. 영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용 범주, 그 다음에 내용 세부 내용이 다 그 기본 생활 습관 영역, 기본 건강 영역, 그다음에 신체 생활 영역, 사회관계 영역, 의사소통 영역, 자연탐구 영역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영역들이 제가 드린 뭐 조작 활동이라든가 제가 드린 게임을 어느 영역에서 뭐 게임 같은 거는 신체 활동 영역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뭐 판 게임이라든가 편 게임에서 본인이 어떤 게임을 하게 되면은 뭐 사회관계 영역에서 가져올 거면 사회관계 영역에서 뭐 협동을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에서 영역이라든가 내용 범주 내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고 세부 내용도 거기에 있어요. 그 세부 내용이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을 좀 내 수업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길 수 있다라고 바꾸고 이 내용은 정답이 없어요. 거기에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내 수업에 맞게 이 세부 내용을 가져와서 그 세부 내용이 즉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제가 까다롭게 막 영역, 내용 범주, 내용 다 써라 하는 것은 연습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이렇게 다 쓰라고도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여긴 다 생략하고 여기 있는 세부 내용의 목표 한 가지만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목표를 두 가지에서 세 가지 뭐 이렇게 지정의로 보통 하거든요. 지적인 거. 그러니까 지식적인 거죠. 뭔가 알 수 있다 하는 거. 정적인 거 뭐죠? 감정적인 거. 느낄 수 있는 거. 감정적인 것이잖아요. 의는 뭐예요? 행동하는 것이잖아요. 오를 의자도 있지만 행동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 또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 어떤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아이들한테 인지적인 것을 알게 할까? 아니면은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할까? 이 수업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할까? 행동적인 거, 뭔가 신체를 건강하게 할 것이냐, 협동을 기를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느끼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지적인 거라면 뭘 알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하면서 이 수업 계획안을 짜야 돼요. 그래서 의, 뭘 알게 할 것인가, 뭘 느끼고 어떤 감정적인 것을 제가 목표로 할 것인가 이 수업에서는. 그다음에 뭔가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게 하는 거, 느낄 수 있고 알게 하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이 주요 경험 활동 목표를 정해야 돼요. 여기 이 활동 목표만 정해지면요, 이 활동 목표에 따라서 도입 전개 마무리가 진행이 되거든요. 활동 목표는 이렇게 정해놓고 이 도입 전개 마무리 내용은 엉뚱한 걸로 쓰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리고 또 도입 전개 마무리 내용을 치권 써놓고는 목표를 못 정해.
그러면 이 수업은 뭐하러 한 거죠? 이유가 목표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뭐 그냥 뭐 애들하고 쎄쎄쎄 짝짝짝짝꿍 이렇게 놀려고 수업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유아들은 놀이가 일이고 일이 놀이라고 했는데, 예. 즉 놀이가 과업이고 얘네들은 유아들은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알게 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게 하고 또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놀이를 왜 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 활동 목표를 먼저 못 정하겠으면 계획을 쭉 짜놓고 계획안을 내가 이렇게 쭉 수업을 진행해 보니 이런 목표가 달성되었다라고 역으로 해도 돼요. 처음에는 잘 연습이 잘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목표를 정해놓으면 먼저 정해놓으면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도 준비할 수 있고요. 이런 준비를 했어요. 자기 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다라고 목표를 정해놨다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 여기를 준비했어요. 이거 좀 보아요. 자, 이거는 뭐 하는 행동인가요? 누가 뭐라고 말했나요?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또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서 말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이렇게 다 주의 깊게 듣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를 정했으니까 또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동화를 듣고 느낀 점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이 계속 이 동화에 얘는 뭐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또 뭐 슬펐을까? 기뻤을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물어보고 답하고 전개를 하면서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동화를 듣고 느낀 점도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을 때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내가 대답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리고 목표가 달성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냥 동화책을 그냥 들려주면 다양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화책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주인공들을 인형으로 만든다든가, 뭐 막대로 만든다든가, 뭐 그림 자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주면 더 재미있게 너 솔직하면 안 돼라는 그 동화를 전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길게 설명을 했어요. 목표 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충 뭐 이렇게 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목표를 정할 때는 표준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을 참고하는데, 표준교육과정, 누리과정은 이미 다른 국과목에서 다 한 번씩 들었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기억이 안 된다 그러면 책을 꺼내놓고 펼쳐서 내 수업에는 어떤 영역이 되겠고, 내 수업은 어떤 내용 범주에 들어가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지 이 수업이 정말 효과를 달성하겠다,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목표를 정해야 돼.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를 원하는 건데, 같은 영역에서 의사소통 영역이다 하면 이 다 여기서만 찾아올 필요는 없어요. 쭉 보고 내 수업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네 그러면 좀 말을 바꾸는 것은 여기 세부 내용, 마지막에 영역과 내용 범주와 내용은 가져오되, 여기 세부 내용에서 내 수업에는 이런 목표야, 내 수업은 여기 세부 내용 이런 목표야, 내 수업은 세부 내용에 이런 목표야 라고 본인이 조금 수정해서 고쳐서 여기다가 목표를 쓰는 거예요. 자, 이것만 쓰면 거의 계획안은 진짜 뭐 반 이상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놀잇감 만들고, 그 다음에 도입 전개 마무리 외워서 수업을 하면 정말 완벽하게 퍼펙트한 수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재료 준비라든가 수업 활동 재료 이렇게 준비 써주시고, 도입 부분에서 이제 도입은 여기 이 동화 내용을 여러분이 충분하게 암기하고 내용을 흐름을 다 알고 있다면 어떤 말로 도입을 해야 될지 금방 나와요. 그래서 도입을 크게 솔직하면 안 돼가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주인공 아이가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말이라는 노래를 들려주는 거 도입 부분에 이거 좋아요. 그래서 뭐 CD를 들려준다, 노래를 한다든가, 손유리를 한다든가, 뭔가 작은 소품을 이용한다든가, 도입 부분에는 이런 게 다 좋아요. 그래서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했다면, 이제 전개해야 되겠죠. 전개에서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흥미를 유발해야 되고 또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여기 도입 다음에는 1, 2, 3 해서 활동 내용을 딱딱 끊어서 계획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활동으로는 동화를 소개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개에서는 동화 속의 이야기를 회상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회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T, C, T, C, 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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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유아들이 선생님이 한번 물어보면 유아들이 다양한 대답을 하겠죠. 이런 것도 연습을 해서 써놔야지 어떤 유아들이 어떤 대답을 할지 모르거든요. 이걸 한번 상상해서 써보는 거예요. 이럴 거다라는 걸 가정해서 써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활동이고요. 또 세 번째 활동, 뭐 동화 속 인물들 파악하는 활동을 한다든가, 네 번째 활동에 동화 속 인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본다든가, 이것도 다 답은 없어요. 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본인들이 정하는 거야.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 전개 활동했나요? 이제 전개 네 가지 정도 활동을 한 다음에 마무리 이제 평가 수업 평가 다섯 번째 수업 평가네요. 기분 좋은 말들을 생각해 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주고 동화 속 인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동화 속 인물들 파악을 했으면 결론적으로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거를 평가 마무리 수업 평가 부분에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언어 영역이니까 기분 좋은 말들을 생각해내서 한번 어떤 말이 기분 좋을까 어쩔까 이렇게 티시티시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뭐 어떻게 해보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했으니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언어 영역 말고 뭐 다른 영역의 계간을 한번 같이 나눠보기로 해요. 그러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 수업을 솔직히 말하면 안 돼라는 수업을 이렇게 5가지 활동으로 나눠서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수업을 가지고 다른 영역으로 어떻게 연계 및 확장할 것인가 여러분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게 또 이 부분이에요. 이제 여러분 현장에 보육 실습 나가게 되면 이제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됐지만 수업을 많이 했다면은 굉장히 잘한 수업이에요. 실습이에요. 아주 뿌듯한 수업이고 코로나19라든가 어린이집 상황에 의해서 수업도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그냥 관찰만 하다 나왔으면 정말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뭐 시국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수업을 정말 한 개, 두 개라도 이렇게 해보고 나오면 정말 여러분한테 도움이 정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수업을 해야 돼요. 수업을 안 주면 오히려 저 수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될 정도예요. 이번 그 보육 실습 기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연계 활동을 하면 솔직하면 안 돼 라는 수업을 가지고 음률 영역으로 간다. 그러면 참 좋을 말, 이미 우리 살짝 CD로 봤잖아요. 도입 부분에. 이거를 다시 한번 수업으로 한 15분, 20분짜리 수업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말, 노래 CD나 MP3 같은 거, 우리 몸 그림이라든가 가사판 같은 걸 준비하면 되겠죠. 얘도 똑같이로 여 위에 솔직하면 안 돼 라는 것식으로 이 영역 이거 1번 활동 가지고 15에서 20분을 수업을 하겠다는 걸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TCTC는 안 나왔지만 이것만 딱 들으면 아, 뭘 준비해서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방법으로는 이제 수업 진행 방법이라든가 상호작용 내용을 여기다 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참 좋은 말 이라는 노래를 들려주고 또 어떤 말이 반복되는지 알아보고 또 같이 노래 불러보고 또 다시 나 틀어봐서 이쪽 저쪽 편나눠서 나로 불러보고 또 우리 몸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랑한단 말 좋아한단 말을 표현할 것인지도 알아보고 계속 이렇게 해서 춤도 추어보고 진짜 이 1번부터 6번 수업이 여기 위에 있는 1번, 2번 또 3번, 4번 활동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6가지로 나눠서 수업을 해보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고 이미 계획안을 제출한 친구들도 아직 발표할 때까지 한 3주, 4주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수정하고 고민해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거 다 암기해 갖고 와야 돼요. 음률 영역으로 할 건데 그 음률 영역은 무슨 활동이야?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한데 뭐 필요해요. 어떻게 진행할 건데 이건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라고 저한테 말을 해야 돼요. 제가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짠 이 계획안이 정말 네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을 정도로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활동으로는 미술 영역으로 가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 표정. 그래서 얼굴 표정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찡그린 표정, 웃는 표정. 그래서 이제 얼굴 표정
그림이라든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그래서 마지막 아이들이 서로 기분 좋은 말을 쓰는 시간을 가져본다. 그래서 한번 안아주면서 나 저 좋아해, 나 너랑 재밌게 놀고 싶어, 나 너가 내 짝꿍이 되어주면 좋겠어, 너 다음에 내 생일 잔치 때, 생일 파티 때 너 초대할게, 뭐 이런 말 다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라고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미술 영역이지만 다양하게 통합하여서 활동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활동이 좋은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 영역에서 아까는 동화를 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동국을 하는데 이게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2주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아까란다. 이전에는 동화 듣기를 했다면 이번에 동국을 해본다는 거. 들었으니까 그 좋은 말, 솔직하면 안 돼라는 것을 가지고 진짜 이제 동국을 해보는 거죠. 너는 할아버지 역할, 너는 주인공 역할, 너는 또 누구 역할을 넣어서 머리도 또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여기다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임 영역으로 간다면 기분 좋은 말을 쓰는 우리라는 게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 좋은 말 카드라든지 나쁜 말 카드, 말 카드가 좀 어려우면은 이제 기분 카드, 말 빼고 기분 그림 카드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뭐 못생겼어, 바보야, 너한테 냄새나, 뭐 이런 말들을 막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들을 하면 어때요? 뭐 이렇게 해서 게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조작 영역으로 갔어요. 확장 활동을. 기분 카드를 구별해요. 이번에는 기분 카드를 가지고 이제 직접 막 게임을 하는 거라면 이번에는 조작으로서 맞춰보는 거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분 좋은 말, 기분 나쁜 말을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또 이게 또 뒤집어 섞어서 또 구분해보고 한 장씩 뽑아보고 뭐 해서 기분 좋은 말을 써보는 말을 가져본다. 시간을 가져본다.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하겠다는 거죠. 수조작은 이제 앉아서 주로 이제 이렇게 카드라든가 이렇게 뒤집기 놀이라든가 주사위 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작은 손으로 이렇게 꼼지락 하면서 놀이하는 것을 주로 이제 조작놀이라고 하는데 수조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작이라 할 수 있고 수 영역이면 이제 뭐 통계라든가 서열화 연산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확장활동 5개를 다 적었어요. 여러분이 계획안 작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잘 작성해 놓으면 5가지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어서 5개의 수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안에 들어갈 자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동화 극놀이에서 사과가 쿵이라는 이제 계획안을 짠다고 한다면 여기에 사과가 쿵 하면서 사과 이거 하나씩 이렇게 먹어가면서 이 동물들이 여기 하나씩 먹으면서 날름날름 기린이 들어가고 아삭아삭 사자가 이렇게 의태어 의성어 다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친구들이 여기 하나씩 먹으면서 날아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놀잇감을 준비하셔서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또 여기 이것도 동국활동의 자료 같은 것인데요.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소품들 배짱이는 막 기타만 띵가띵가 치고 놀았잖아요. 개미는 열심히 막 식량을 모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들 이제 머리띠로 꾸몄어요. 그래서 머리띠 쓰고 나는 개미야, 너는 애벌레야. 그래서 영차 같이 가자. 뭐 이렇게 보면은 너는 배짱이야. 그래서 커다란 기타 하나 딱 안겨주고 옆에서 발 꼬고 띵가 놀기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재밌게 동국을 할 수 있는 자료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서 수업을 하셔야 돼요. 맨입으로 유아들한테 앉혀놓고 맨입으로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자료가 있어야 수업이 되고 그 자료 없이 그냥 하면요 절대 점수 안 나오고요. 수업도 진행이 안 되고 애들 다 그냥 들어 누워서 딴짓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여서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문화 놀이 영역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제가 준비해서 다문화 놀이를 또 어떻게 전개할지도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다문화 놀이 영역에서 만약에 세계 여러 나라의 여행이다라는 수업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죠. 여러 가지 프랑스다 그러면 프랑스의 국기라든가 뭐 대표적인 음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프랑스 축제라든가 전통 복식 의상이죠. 뭐 또
노틀담, 대성당 같은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다 그러면 우리나라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라도 대표적인 동대문 남대문이라든가 한복, 전통 복식이니까 한복을 뭐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대표 음식 뭐 불고기 뭐 그다음에 불고기, 갈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잖아요. 우리나라 태극기를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프랑스를 여행한다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도 다문화 놀이인데 일본의 전통 놀이 뭐 켄다마 놀이를 할 때 이런 이제 놀이감을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품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들은 모두 여기 안에 여기 계획 안에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 안에 수업을 하시면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선배의 학번들은 이런 놀잇감들을 엄청 잘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또 유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데려와서 유아들과 함께 그 상호작용도 했잖아요. 여러분 지난 학기에 보셨죠? 그래서 유아들 와서 놀잇감 가지고 놀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다 이렇게 다 만들어서 같은 조건에 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뭐 다른 조건은 아니거든요. 저를 못 만나서 그렇지 제가 설명은 다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9강을 마쳤고요. 제가 9강은 짧게 했어요. 여러분이 계획안도 짜야 되고 또 순위 영역별 모의 수업 계획안 다 하고 또 놀잇감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제가 수업을 굉장히 짧게 올려 드리는 건데 이러면 이제 제가 교무처에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 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대신에 뭐 알아달라는 것보다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계획안을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보육 실습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평가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10강을 이렇게 써놓으면서 보육 실습 화이팅 했는데요. 제가 먼저 공지했듯이 보육 실습이 5월 18일부터 이제 대면수 우리 시작되는 날부터 나간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빨리 나가야 되는 게 지금 급선무예요. 일단 갔다가 우리가 거기서 나갔다는 그 확인서를 받아와야지 졸업도 되고 학점도 나오고 자격증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또 10강, 11강, 12강 이렇게 세 개의 강은 이렇게 또 다시 비대면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12강에 또 계속 저기 놀이지도 하고, 손유이를 계속 지금, 올려드리면서 상기시켜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뭐 이제 계획안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이제 이거를 준비 잘했다가, 제가 어느 날 이제 학교에 이제 대면 수업 날을 또 정해 주실 거거든요. 그날, 와라. 다 모이세요 했을 때 발표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놀이지도지만 잠깐 죄송하게 아동미술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동미술은 먼저 제가 업로드를 시켰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달라졌고 이게 이제 오후에 이게 공지가 내려왔기 때문에 오전 시간에는 이게 적용이 못 됐어요. 적용되지를 못했죠. 그래서 아동미술에 공지했던 뭐 10강이라든가 뭐 여기 서술형 시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또 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또 올리고 할 거니까 우선 최고 정답은 학교에서 공지 내려오는 게 정답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황이 좀 바뀌었으니까 학교에서 전달받은 일정표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놀이지도도 마찬가지로 놀이지도는 이미 이제 공지 받은 대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필기시험은 나중에 대면 수업이라든가 나중에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영역별 놀이지도 하고 손유이 이거는 2차 평가로 대처 계획안과 모의 수업을 대처할 거고 필기시험은 중간고사로 이제 할 거거든요. 준비를 지금부터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보육실습지를 잘 정하시고 또 아무 그 탈 없이
잘 마치고 대면 수업에 만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10강도 비대면 수업이고 11강, 12강도 비대면 수업이라는 걸 미리 공지해 드리고요. 또 이것도 또 어떻게 또 공지가 다시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되면 또 다시 학교의 공지에 따라서 제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9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실습 화이팅!